윤고은의 EBS 북카페. 스텔라장의 윈터 드림 들으면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신 카페인 분들은 이미 누구시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를 공저하신 오태환 대표님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태환입니다. 네. 오태환 대표님은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나오셨고, 한국투자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INF 크립토랩 대표와 마마벤처스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책,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를 이성열, 양주성 대표와 함께 공저하셨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네.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내신 이 책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가 첫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두 분과 함께 이제 세 분의 이제 저자분들이 쓰셨는데 어떠셨어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 쓰시는 과정은?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쓰기 전부터 네. 그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제가 담당하는 산업, 네.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 리포트를 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 회사가 왜 좋고 이 산업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단순히 이게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이다, 아니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로 이런 단발성 자료를 들고 네. 이제 특정 소수의 이제 전문가들만을 상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책을 작성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이런 식으로 돈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기업들도 좀 바뀌고 우리 소비자들도 좀 바뀌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저하고 이제 이성열 박사님과 양주성님 이렇게 세 명이서 함께 이번 책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책의 어떤 그 확장력, 영향력 같은 것을 쓰시면서 더 느끼셨나 봐요. 네. 저는 이 책을 이제 기존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제 네. 작성을 했는데, 책을 쓰시기 위해서 퇴사까지?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우연히? 거는 아니고요. 네. 우연히 이게 시점이 좀 겹쳤고, 네. 이제 또 퇴사를 하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기존에는 그냥 저를 좋아해 주셨던 그런 기업분들이라든지 매니저분들이라든지 막 아주 홍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많이들 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 내가 너무 이렇게 책도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과정도 너무 재미있고 네. 또 이제 책이 나오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아. 너무 하여튼 좋은 저에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벌써 다음 책을 지금 생각 중이신 거죠.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 지금 아. 쓰실 것들을 막.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단순히 말로만 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글로만 올린다는 거 이상으로 좀 큰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면은 좋겠다 싶어서 네. 저희가 또 이제 세 명이서 같이 한번 다음 걸 쓰자 해서 지금 또 다음 책을 준비를 약간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저는 근데 오늘 1부 끝나고 이 스튜디오 밖에 잠깐 나갔다가 좀 놀랐어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젊으신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좀 이상한데 두꺼운 책을 쓰려면 젊으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굉장히 좀 소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네. 지금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냥 애널리스트 7년 했고 네. 나와가지고 VC하고 이런 초기 스타트업 경험을 1년 정도 한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지고 있었던 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해왔고 그거를 글로 많이 남겨왔던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세 분 공저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책으로 완성이 되었고 네. 저는 나이도 젊고 경력도 상당히 짧지만 같이 쓰신 예를 들어서 저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제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막 여러 개 이제 대기업들 대표들을 거치시고 네. 이번에는 지금 이제 나이도 사실 60이 넘으셨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창업을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큰 회사를 이제 만드시고 계시고요. 음. 그래서 그러한 도전 정신이나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각이 다 이 한 권의 책에 들어가 있겠네요. 아, 지금 네.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네네. 그렇죠. 이 책이 두꺼운 만큼 이 분량 여기 담아내신 내용들도 정말 상당히 방대한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카페인분들 위해서 이 책이 어떤 것을 전달하는지를 좀 간략히 요약해 주신다면. 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네. 두 번째는 산업 플랫폼, 세 번째는 미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페이스북, 유튜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고 음. 산업 플랫폼은 저희가 이 책에서 정의한 새로운 모델인데요. 네. 굉장히 전통 기업들, 그러니까 무거운 가치 사슬을 지니고 있는 뭐 철강 회사, 식품 회사, 도저히 이런 회사는 플랫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플랫폼을 해야 되는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런 게 이제 산업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 그리고 미래 플랫폼은 사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2007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이 플랫폼 경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을 어디서나 쓸 수가 있고 정보 전달 비용이 제로가에 가까워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플랫폼의 시대가 영원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떠한 플랫폼들이 나올 건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미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사실 가장 첫 번째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막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 그쵸. 테크 업체들이 네.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얘네들의 전략은 무엇이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업 플랫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올드한 산업인데 나같이 올드한 사람은 플랫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산업 플랫폼 내용. 네. 그리고 미래 플랫폼은 아직은 없지만 이런 식의 플랫폼들이 미래에 나타날 것이고 그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시한 게 이제 미래 플랫폼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듣고 있으니까 뭔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제가 막 듭니다. 아니 아까도 꿈을 달성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꿈의 얘기를 하시면서 달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도 저에게는 조금 네.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이긴 해요. 네. 그 목표 달성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보통 이제 꿈을 얘기할 때 이제 달성까지는 감히 꿈꾸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왠지 이 시간 잘 들어보면 그리고 이 책을 만나보면 뭔가 좀 굉장히 이 시대에 적합한 그 자리로서 또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그래요. 화법 때문인가? 이 정보도 지금 보통 정보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뭔가 어떤 느끼시는 게 있으면 지금 샵1045 혹은 반디 어플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답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지금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플랫폼 도대체 뭔가요? 만약에 누가 플랫폼이 뭐야? 이름 뭐라고 딱 대답을 해야 될지. 일단은 딱 플랫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플랫폼은 참여자들이 모여서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터, 뭔가 가치를 교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치를 교환하는 공간, 장터. 네. 만약에 오프라인에도 플랫폼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네. 그냥 물리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저희 책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다루고 있는데 네. 디지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로만 만들어진 플랫폼이 디지털 플랫폼인 거죠. 오프라인에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요. 네. 보통 플랫폼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종류인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플랫폼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디지털과 데이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여자들의 교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 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지털이랑 데이터로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유튜브 안에서 영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라디오 생방송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재미있는 코믹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만화를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냥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뭐 1인 패널을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고, 그게 또 즉시 이제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바로바로. 그런 게 이제 디지털과 데이터의 특징이고, 교환을 통해서 가치가 창출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제가 여기 옆에 있는 물을 이제 산다라고 했을 때 네. 이 물을 파는 회사는 어디선가 수원지를 찾아서 물을 퍼내가지고 이거를 병에 담아서 어딘가 편의점이든 어디든 가져가서 이 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랫폼은 사실 이 뭔가 만들어내는 저희는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오.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조금 중간 단계를 예로 들자면 비행기 같은 거죠. 네. 비행기에 100명이 타가지고 비행기에 어디 뭐 괌으로 여행을 가든지 비행기에 101명이 타든지 네. 비행기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타는 한 명은 똑같이 티켓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나 이러한 뭐 대표적인 플랫폼도 똑같습니다. 페이스북을 100명이 사용할 때나 200명이 사용할 때나 이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큰 플랫폼에서 많은 교환을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네. 그 교환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하여튼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생산비가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하고 쟤는 저걸 원하면은 그거를 플랫폼에서 교환하게 만들어주면은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진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플랫폼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제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얘기해 주신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산업 플랫폼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덩치가 큰 그런 기존에 있었던 네. 기업들도 왜 플랫폼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지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근사하잖아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장소성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플랫폼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도 책에 등장합니다. 이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지. 사실 이 질문을 5년 전에 들었다면은 아니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업은 품질에만 집중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생산에 집중하세요. 네. 뭐 사람 관리에 집중하세요. 이런 식의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답을 할 수가 없고 꼭 플랫폼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모든 기업이? 네. 아, 진짜요? 네. 어휴. 왜 그러냐면요. 네. 이렇게 강렬하다니. 네. 네. 이제 대세기 때문이에요. 대세기 때문에 대세기 유행이 지나가진 않을까요? 저는 지금 네. 대세가 어쨌든 다 끝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이게 언제 지나갈까를 보는 여러 개의 지표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걸 저희가 뭐 숫자나 이런 거 떠나서 네. 딱 바로 들 수 있는 생각은 2007년에 전 세계에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뭐 제일 큰 거 10개 중에 몇 개가 플랫폼이냐 했을 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7개가 있어요. 참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미 뭐 전 세계가 기업 가치를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플랫폼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배달이든 아니면은 뭐 팡이든 뭐 등등 시키잖아요. 거기서 그쵸. 물건을. 근데 거기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집에서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전자레인지에 밥을 뒤어 먹어요. 즉석밥을 즉석밥. 좋아하시는군요. 즉석밥 브랜드, 가장 큰 브랜드가 이제 금지당했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플랫폼이고 중립적인 줄 알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상품을 이제 못 팔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갑자기 굉장히 큰 이제 그런 유통 채널 하나를 잃을 수 있는 거고 네. 이거는 모든 기업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장에도 플랫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요즘에 게임이랑 엔터가 전 세계로 나가는 이제 그렇죠. 저희 K의 대표적인 그 산업 아닙니까? 네. 네, 게임 같은 경우에 그 모바일 게임을 옛날에 만들었을 때는 국가에 있는 핸드폰 업체마다 영업을 해야 됐어요. 미국에 있는 핸드폰 업체들,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핸드폰 업체들,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핸드폰 업체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그 수백 개 기업에 그 기업마다 몇 개씩 있는 핸드폰 업체들에게 다 영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모바일 게임이 이제 해외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애플, 구글이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 네. 플레이 스토어 이런 플랫폼을 만드니까 이제는 영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전 세계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작은 컨텐츠가 글로벌로 나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NC소프트, 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네. 뭐
뭐 던전 앤 파이터, 넥슨 등등등등 한국의 게임 회사들이 이제 다 세계화에 성공을 해버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인과 굉장히 기회 요인이 공존하는 이 플랫폼을 꼭 알아야지, 지금 이미 대세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지 기업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이 플랫폼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저는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러면 아까 산업 플랫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 또한 또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플랫폼의 사례를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위탁급식 업체가 있어요. 네. 저희 혹시 이 건물에도 급식하는 층이 따로 있나요? 지하에? 급식 뭐 구내 식당이 있죠. 그 네. 구내식당이 바로 위탁급식 업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인 거예요. 왜냐하면 EBS가 급식업체를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회사가 다 아주머니들을 고용하고 식자재를 어디서 사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메뉴도 매번 바뀌어야 되는데 네. 똑같은 것만 나오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서 운영해주는 이제 업체들이 몇 개의 대형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랫폼 업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은 이제 EBS, KBS 등등 이런 방송국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직원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기업의 영업을 해서 이 지하에다가 이제 자기의 장사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플랫폼 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산업 플랫폼의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이제 뭐 그 굉장히 큰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4년 전에 저희가 낸 책을 읽고 플랫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플랫폼을 론칭을 한 게 있어요. 책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네네네. 따라가서 네. 실제로 론칭에 성공한. 네. 그렇죠. 이 사례가 저희 책을 읽어보시면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급식업체가 무슨 플랫폼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무슨 메뉴가 나오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급식 시간이 몇 시인지 안내해주는 어플을 만든다든지, 이 정도를 생각을 할 텐데, 저희는 이제 플랫폼에 필요한 것을 5가지 요소로 했고, 그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연결이거든요. 연결이요. 네.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뭔가 가치를 교환하면서 플랫폼은 가치를 얻는다, 네. 성장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신문이랑 똑같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그 점심 시간에 집중을 했어요. 네. 메뉴에 집중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저만 봐도 점심 뭐 먹을까 할 때 제육볶음을 먹든 낙지볶음을 먹든 저에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점심 시간에 누구하고 점심을 먹을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시간 자체가 귀한 거죠. 네네네. 여기서 공유하는 시간들이 귀한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론칭을 그 회사가 했을 때는 이제 점심 시간을 어떻게 누구하고 쓸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주자. 네. 그래서 내가 같이 밥 먹고 싶어 하는 커뮤니티들과 같은 테이블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베지테리언들, 채식주의자들은 거기서 모이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테이블에서 모이고, 그리고 진짜 연결이네요. 그쵸. 정말 이거. 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도 이제 자기네들끼리 게임 끝나고 이제 그 회사는 싫어하실 수 있지만 퇴근하고 같이 PC방 가고, 그리고 막 가끔 다른데 식당 잡아주세요 해가 요청도 막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하나의 커뮤니티 장터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든 급식업체는 뭐가 좋아졌냐면요. 급식 그 소비자들의 만족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급식하는 회사가 EBS 이제 담당하시는 상무님한테 저희 급식 요즘에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서 상무님이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잘 되는구나 그냥 느낌으로 알고, 네. 안 되고 있어요 하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느낌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냥 EBS에서 그만 다른 업체로 바꿀게요 하면 바꿨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이 소비자들과 직접 바인딩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플랫폼이 쉽사리 바꿀 수가 없는, 그래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가 이 플랫폼을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를테면 점심시간, 우리 북카페도 지금 점심시간에 이게 방송이 이제 본방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이제 북카페 듣는 카페인 분들끼리 또 같은 테이블에 연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몰래 혼자 먹으면서 막 듣고 네. 막 이랬던 분들이 이게 지금 들으면서 반디 어플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메뉴를 같은 메뉴 먹으면서 네. 한 테이블에서 네.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괜찮은데요? 그쵸.
아. 너무 벌써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뭐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오늘 이렇게 오태환 대표님과 함께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인 분들 궁금한 거 있다면 사연으로 더해주세요. 앤 머레이, 다이애나 크롤이 함께한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들려드릴게요.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의 공저자 오태환 대표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4563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태환 작가님께서 달성 중이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꾸게 된 계기와 시기가 언제였는지 듣고 싶어요. 며칠 뒤면 성인이 되는 홈스쿨링 고3이에요. 한창 여러 분야의 직업과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작가님께 느껴지는 멋진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저도 되고 싶어요. 북카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야, 야무지네요, 질문이. 아, 네. 꿈을 꾸게 된 계기와 시기가 언제였는지, 달성 중이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네. 너무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금융 쪽에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이제 그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금융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좀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의 세계가 어떻게 좀 합쳐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 꿈에서는. 보면.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봤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조를 벌잖아요. 네. 그럼 그 기업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8조 정도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요, 미국에 있는 기업은요, 네. 똑같이 1조를 벌잖아요. 그러면은 16조의 평가를 받아요. 거의 2배의 가치를 받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똑하고 한강의 기적이든 굉장히 뛰어난 영역도 굉장히 많고 노력하고 근면성실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렇게 해외 기업의 절반밖에 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근데 이거를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을 보니까 그저 우리나라 기업 정도의 평가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교 때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화나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근데 그 끝에 있는 꿈이나 비전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따로 하나지만, 네.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리서치 센터, 그러니까 증권사에 기업 분석하는 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네. 내가 글로벌 기업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왜 저평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런 거를 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싶다. 저는 어쨌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네. 이제 좀 여러 해외 기업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 금융 문제를 풀어나가 보자. 네. 왜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살아야지, 그냥 돈을 더 벌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의 가치가 그냥 해외와 비슷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만 만들어줘도, 네. 우리 이제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들, 이런 게 좋아지면서 지금 삶이 훨씬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노력들을 리서치 센터 가서 이런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통해서 이런 걸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바꾸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이게 분석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는 이 근본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더 기업에 가깝게 들어가가지고, 네. 그 기업의 이사회, 그 기업의 대표님들과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컨설팅 펌을 이제 만든 거고,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 더 기업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더 세분화하게 세우고, 미래 플랫폼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도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쵸. 유튜브 같은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은 가지고 있죠. 와, 이 꿈을 품고 이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또 벽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네. 새로운 경로를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동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4563님 들으셨죠? 네. 많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살짝 음악 나가는 사이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블록체인 얘기를 할 건데, 블록체인 이 기술 생각만 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설렜다고 그런 얘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이제 대학교 때부터 네. 이제 금융이랑 경제를 전공을 했잖아요. 네. 4년 내내 그 두꺼운 교과서들 공부하고 배우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좋은 증권사에서 굉장히 가장 몇 명 뽑지도 않는 그 애널리스트가 되어서 기업들을 분석하고 그때 배웠던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툴들은 사실 50년 전에도 이용하던 거고 100년 전에도 사용하고 있었던 그 가장 큰 툴이 변하지가 않고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PER이 몇 배냐, 뭐 DCF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을 현재로 땡겨와가지고 뭐 같이 이런 게 그냥 원리가 변하지 않고 이게 쭉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100년 전 그 분야 사람과 얘기해도 뭐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네, 뭐 옛날에 그 이제 17, 18세기에 네. 그 동인도 회사 영국에서 그분들하고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모델이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의외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통스럽고 올드한 영역이에요, 생각보다 금융이. 네. 근데 그 블록체인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혁신과 거기에 있는 금융들의 혁신들을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약간 가슴이 설렜던 적이 한 4-5번 있거든요. 지식을 보고 가슴이 설렜던 적이. 와, 예를 들어서 PER이라고 하면은 네. 야, 이 지표를 알면은 내가 카페를 하나 차릴 때 이 카페를 얼마에 내가 권리금을 얼마 주면 되는지 계산할 수 있겠구나. 야, 이거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하여튼 가슴이 약간 재밌었던 그런 경험들이 네. 있는데 블록체인 쪽에 있는 그러한 혁신들을 보니까 거의 한 2-3주에 한 번씩 그러한 혁신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혁신이 2-3주에 한 번씩 네. 돼요? 그 네. 원래 계셨던 그 전통적인 어떤 금융의 세계에서는 100년째 그 100년간 묵어왔던 100년간 그건데 같은데 이쪽은 2-3주에 한 번씩 바뀌는 세계란 말이죠? 2-3주에 한 번씩 그런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접하게 되는 거죠. 네. 접하게 되면서 야, 이런 게 된다고? 그리고 상상에만 존재하던 게 진짜 되고, 아니 상상도 못했던 게 나왔고, 야, 이런 혁신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아니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이걸 쓰고 있다고? 이런 너무 가슴 뛰는 경험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 생기니까 네. 이제 회사에 못 앉아 있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가슴 뛰게 만들었던 그 블록체인 기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요? 대체. 네. 그래서 가슴 뛰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러니까 2-3주에 네. 한 번씩 혁신이 막 발생하고 이러는 이 블록체인 기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라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블록체인 기술. 이게 사실 굉장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메일 쓰고 계시잖아요. 네. 작가님도. 만약 작가님한테 누군가가 이메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막 이메일? 네. 눈에 갑자기 HTTP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에서 문자가 숫자로 바뀐 다음에 그 숫자가 다시 문자로 바뀌어서 A에서 B의 사람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건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 작성해서 네. 메일로 보내면은 네. 그 받는 사람이 전자메일에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기술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메일이 뭔가요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그냥 메일을 전자로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다, 네. 편지를. 그래서 그게 가져온 결과는 정보 전달의 비용이 0에 가까워졌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메일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전단지를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이제 전단지를 막 나눠줘야 되겠죠. 네.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지 전단지를 많이 나눠줄 수 있을까? 역 앞에 서 있을까? 광장 중앙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메일이 있으면 사고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정보 전달에 이게 비용이 따졌으니까 이메일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를 메일 주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광고를 우리 밥집이 여기 오픈했어요라고 광고를 내보내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와가지고 블록체인이 그러면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네. 일단 블록체인은 기술이긴 기술인데요. 서로가 믿지 못해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근본에 있는 원리예요. 서로가 믿지 못해도. 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작가님이랑 저랑 소개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네. 근데 서로
마음속에 좀 마음에 든다. 어.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애프터 쉽게 말해서 작가님 뭐 다음 주에 시간 되실 때 커피나 한잔 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은 뭔가 조금 좀 자존심이 상한다. 그게 그래서- 소개팅의 백미죠. 원래 그쵸? 그런 거 보낼까 네. 말까 막 고민하고 이런 거. 용기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네. 저도 못하고 둘 다 용기가 없는 어.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서로 간에 그 다음 만남을 하고 싶어도 네. 만남을 하고 싶은 거는 팩트이고 서로의 갖고 있는 공동의 목표인데 어. 달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오, 이렇게 찰떡 비유를. 네. 그러네요. 근데 블록체인은요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믿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근데 탄소 배출 에너지 우리 지구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구는 살리는 거 이건 공동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믿냐면요, 제가 이제 뭐 중개인을 믿는 거죠. 공동의 친구. 네. 공동의 친구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든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든 네. 이런 네트워크가 있고 저는 이 친구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오. 나 좀 마음에 들어 이 사람. 근데 작가님도 이 친구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오. 나 이 사람 좀 마음에 들어. 네. 근데 이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든다고 했으면 우리를 연결해주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해줘. 대신에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것도 말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면요, 작가님은 저를 믿지 못해도 그 네. 친구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고요. 저도 작가님은 못 믿지만 이 친구는 믿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끼리만 서로 이게 친구만을 믿어도 그 결과 서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블록체인이 이제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친구를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문제는 내가 그 친구를 아주 친구가 좋은 막 질문. 이간질을 한다거나 아주 친구가 좋은 욕심을 질문. 부린다거나 네. 이러면 좀 또 이제 상황이 이상해지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했을 때 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해킹이 될 수 있나요? 비트코인 해킹 될 수 있나요? 하면은 막 51% 이상의 채굴자가 한꺼번에 이거를 해야지 해킹이 되는데 분산이 되어 있고 뭐가 어쩌고 네. 저쩌고 해서 이건 해킹이 안 당할 거고, 해킹하면은 그게 뭐 하여튼 뭐 암호화 기술이 돼 있고 뭐 해시 함수로 보호가 되어 있고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카페인 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 과정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초기에 어떻게 됐고 이게 지금 기업들이 사실 어떤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사용 사례가 좀 없어요. 사용 사례가 없다고요? 제가 주위에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네. 실제 그래가지고 블록체인 서비스 뭘 써라고 물어보면은 마땅한 게 사실 없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굳이 이 생태계 뭐 발전 과정이나 이런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모든 새로운 기술은 돈이 먼저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돈을 벌었냐를 요즘에 좀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사이클을 보면요, 지금까지 크게 3번의 사이클이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앞쪽에 있는 사이클에서는 과학자들, 네. 엔지니어들이 돈을 벌었어요. 비트코인을 알았던 막 굉장히 초기 막 이런 막 널드라고 하죠. 그 컴퓨터에 막 몰입돼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는 사이클, 네. 이번 사이클에서는 누가 돈을 벌었냐면은 금융하는 애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막 헤지 펀드들, 네. 차익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그 다단계로 유사수신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법적인 애들이 또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에선 그렇게 네, 됐고. 금융에 네. 하는 애들이 벌었고, 그래서 기술자들, 엔지니어가 벌었고 금융하는 사람이 벌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다음 사이클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벌 것 같아요, 돈을.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 시장의 기대와 시장의 투자금과 자금을 가져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00년으로 돌아간다 작가님이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이 아직 없어요. 네. 네이버도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쿠팡도 없고 배달의 민족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페인 분들이 네. 2000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신나는 상상이네요. 네,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은 주식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주식은 뭐가 오르고 뭐가 빠질지 몰라요. 이거는 잘 골라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들은 뭐 할 거냐라고 하면은 창업하겠다. 가가지고 창업을 하겠다. 카카오톡을 내가 하나 만들겠다. 네. 오. 근데 저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네.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다음에 올 플랫폼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예측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생각이 해서 너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럼 내가 그거 직접 해야 되겠다. 단순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요즘에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좀 기업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도 막 떠오르고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아. 드라마도 떠오르고 뭔가 이게 돌아가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네. 상황에서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또 하시겠다라고 네.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업들 뭐 우리가 뭐 구체적인 이름은 하지 않더라도 뭐 우리가 어떤 사례들로 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지 이 블록체인 얘기할 때 NFT 얘기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 블록체인은 크게 이제 두 개를 제공해줘요. 첫 네. 번째는 코인이라고 불리는 토큰, 네. 그리고 NFT라고 불리는 그런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 네. 이 두 가지인데 NFT가 좀 더 쉬우니까 NFT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손흥민 선수 혹시 아시죠? 혹시라뇨? 마침 알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네. 신었던 축구화가 오. 최근에 이제 그 경매에서 1,600만 원에 팔렸거든요. 아. 근데 그 원가가 100-200만 원짜리 축구화예요. 네. 근데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중고 축구화인데? 근데 이해되죠. 오,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NFT를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 손흥민 축구화도 이렇게 비싸게 팔렸고 그림도 비싸게 팔리는 그림이 있고 그렇죠. 뭐 메이저리그 선수 7명이 사인한 사인볼도 막 몇 억에 팔리고 막 이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혹시 롤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롤이라는 게임에 또 월드컵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저희는 롤드컵이라고 불러요. 네. 롤드컵에서 어. 이제 손흥민 같이 유명한 선수가 이제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약간 게임을 말해서 잠깐 신이 났는데 네, 지금 굉장히 설레하시는 게 네. 느껴집니다. 그 페이커라는 네. 게임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가 결승전 때 썼던 무기가 있어요. 네. 그 무기는 비싸게 팔릴 수 있을까요? 팔릴 수 있겠다. 왜냐면 네.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사겠죠. 그쵸. 그쵸. 근데 그 무기는 지금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존에는. 왜냐면은 게임 아이템은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고 이거를 그러면 진짜 내 건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또 거래는 어떻게 할 거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팔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NFT라는 기술은요. 그러한 디지털에 있는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다가 쉽게 말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손흥민이 사인을 하듯 사인을 하는 거고 네. 그 사인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사인을 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안 돼요. 이게 진짜야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NFT를 발행하면 가치가 있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이제 저라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늘 출연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한 장 찍고 인쇄해서 사인을 하나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NFT예요. 사가세요. 이거 희소성 있어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가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사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장기하 작가님이나 네. 뭐 아이유나 손흥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사인을 하나밖에 했다. 그건 가치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희소하다고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희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뭔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적용된 블록체인인 NFT라는 기술은요. 그 무한히 복제가 가능한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한 건 가치를 가질 수 없잖아요. 네. 바닷물처럼. 네. 그 바닷물을 유한하게 만들어주고 디지털 세상에 유한한 걸 만들어주고 그거에다가 서명을 하고 그러면은 유한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뭔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가치를 어떻게 가지냐 만드는 거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사인을 하든 뭐 네. 팬덤을 갖고 있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NFT는 어쨌든 무한한 디지털 자산을 유한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꼭 유명세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뭔가 스토리가 사연이 네. 입혀지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면 또 구매하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독점 플랫폼 시대에는 네. 사실 대기업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시장이었다가 네.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조금 더 많은 중소형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냥 10만 명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제 생계가 유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NFT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해요. 저를 좋아하는, 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10,000명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기존에는 저만을 위한 좀 특별한 그런 플랫폼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거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기 어려웠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해도 이제 구글이 이제 45%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NFT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적게 이거를 만들어낼 수도 네. 있고 하여튼 제 그림을 이제 NFT로 파는데 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저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제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들만의 뭔가 멤버십이든 그런 아트 그러네요. NFT든 이런 걸 유지해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계속 그 구내식당 그 네. 플랫폼 얘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연결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지금 따라붙는 느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웹 3.0, 웹 3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종종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3.0 너무 거대한 것들을 자꾸 던지고 있죠. 근데 너무 설명을 잘 네. 주셔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3.0이면은 네. 뭔가 2.0도 있고 1.0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오늘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딱 보고서 네. 아니 누가 나는 알려주지도 않은 채로 네. 그럼 1.0과 2.0은 어디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제 3.0까지 갔어? 네, 맞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기 혹시 재밌게 보신 드라마 있으신가요? 재밌게 보는 드라마요? 네. 많이 있었죠. 네. 뭐, 지금도 네. 종이의 집이라고 치면요. 종이의 집이 사실 그 대본이 쓰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지금 뭐 좀 신선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대본은 진짜 옛날에 쓰였거든요. 시나리오가. 근데 그 당시에는 딱 1편만 이제 생각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니까 보니까 시즌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가 잘 되면요. 갑자기 이게 그냥 한 편으로 끝날 거였는데 시즌 1이 붙어 있어요. 네. 뭔가 시즌 2를 할 것처럼. 웹도 사실 비슷해요. 뭐 웹 1.0은 그냥 이게 웹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새로운 웹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거 1.0이라고 하고 이거를 2.0이라고 하자. 근데 지금은 이제 3.0 개념이 좀 나오니까 야, 이거는 1.0이라고 하고 이건 2.0이라고 하고 요거는 3.0이라고 하자. 그래서 야. 약간 조금 늦게 이제 그냥 나중에 이제 그냥 어거지로 붙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일단 분류를 한 거고 네. 이제 1, 2, 3 차례대로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웹 1.0은 이제 단방향 소통이에요. 읽기만 가능한 거. 2.0은 읽기 쓰기, 3.0은 읽기 쓰기 소유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읽기만 가능한 거. 신문들 있잖아요. 네네. 그 신문들은 제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방향이죠. 네. 단방향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 뉴욕 타임즈에 올라오는 글이 재밌을까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이 재밌을까요? 글쎄요. 그건 취향 따라 다르지 그렇죠. 다르지 뉴욕 않을까요? 타임즈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글이 올라오고 그렇죠. 굉장히 진짜 열심히 취재한 기자님들이 쓰신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네. 야, 이게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그랬는데 뉴욕 타임즈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 나스닥에. 근데 이제 시가총액 몇이냐 하면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직접 글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글도 저희가 쓰고 참여자가 쓰고 읽는 것도 참여자예요, 심지어. 유튜브가 직접 구글이 영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의 영상이 다 참여자들이 영상을 만들고 그쵸. 또 참여자들이 영상을 보기도 해요. 이게 플랫폼의 매력이에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대장이다, 제일 재밌다라고 해도 이 인터랙션, 서로 연결되고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기지가 못해요. 이게 약간 웹 1.0의 대표적인 사례들이고요. 2.0은 뭐 재미있는 뭐 사례로 지식인 같은 게 있겠죠. 지식인은요, 대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네. 답변을 초등학생이 해요.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네.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게요. 누구나 물을 쓰고 누구나 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2.0 플랫폼의 매력이다. 나도 읽고 너도 쓰고 네. 나도 쓰고 너도 읽고 이게 이제 2.0 플랫폼의 매력이고요. 네. 이제 3.0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영상 플랫폼에다가 제가 이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 영상인가요? 아니면은 회사의 영상인가요? 사실 이게 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회사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가 뭔가 원하는 대로 제 거를 그냥 닫아버리거든요. 제가 그 골프 선수 중에 그 전인지 선수라고 있는데 네. 전인지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전인지 선수가 인스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인스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해가지고 이제 사라졌나? 이제 뭐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지웠나 보다 생각하고 막 잊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 점심 식사를 전인지 선수 소속사 이제 그 코치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팬이고 네. 하는데 인스타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네. 뭐라고 했냐면요. 인스타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제 전인지 선수가
그 미국에서 오. 그 장학금을 수여하는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그 캠페인을 해서 홍보를 했다가 음, 그게 이제 약간 뭐 뭔가 돈을 입장이 충돌됐나요? 돈을 인스타 모집하는 그런 걸로 오. 인스타에서 오해를 해서 그거를 삭제해버렸대요, 쪽도? 계정을.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진짜 전인지고 이거고 우리가 장학금 증서한 거고 사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답장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회사 것이 맞군요. 지금 이 사례를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그거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네. NFT는 웹 3.0은요. 음. 이거를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는 개인이에요. 어. 올린 사람이 통제권을 갖는다. 아. 그래서 소유도 한다. 이게 2와 3의 차이점인 거죠. 4.0도 나올 수 있겠네요. 5.0도 언젠가는. 언젠간 나오겠죠. 그러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우리 북카페 영업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강조하고 싶다 하신 게 있다면 한 30초 안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더 재밌고 자세한 이야기는 책에 나오니까 저희 책을 또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서관에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다 함께 재미있는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 이 책을 가지고 오신 오태환 대표님과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금융과 어떤 가르치는 것, 이것을 접목하시는 것을 오늘 북카페에서 굉장히 잘 해내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여기서조차.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알려주실 게 있으면 또 언제든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장나라의 겨울일기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